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울도서관 북토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행을 맡은 요조라고 합니다. 한 분이 더 앉아 계시는데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요조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임경선입니다. 네, 저희가 네.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게 된 것은 아무래도 네. 저희가 함께 냈던 어떤 책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네, 이 빨간 책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여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라는 이 빨간 책을 공저했는데요. 네. 이제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앞글자만 바꾼 거예요. 여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에서 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로 제목을 이렇게 교체하면서 네. 저희가 이제 어떤 여성이라는 어떤 젠더를 넘어서서 네.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앉아 있는 곳이 서울도서관 3층에 있는 서울자료실이라고 해요. 평소에 여기 굉장히 즐겨 찾으신다면서요. 네, 사실 제가 여기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데 살아서 서울도서관 회원이기도 하고 네. 주말마다 남편하고 같이 와서 책 빌려가고 이제 그런 곳이라서 여기서 행사를 하게 돼서 저는 너무 좋죠. 네. 네, 저도 자주 오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워낙 이 건물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건물이고요. 그리고 내부도 정말 그 서울의 역사가 정말 고스란히 이렇게 간직되어 있는 듯한 그렇죠. 네, 그런 건물이라서 올 때마다 굉장히 기분이 좋고 조금은 겸허해지기도 하는 네, 그런 느낌을 받는데 가까운 데 사셔서 참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아무튼 이렇게 의미 있는 공간에서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책들에 둘러싸여서 이렇게 북토크를 하게 되어서 참 기분이 좋고요. 어떻게 보면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대한 좀 편안하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여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책으로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 실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 책이 약간 그 코로나랑 좀 결을 같이 한 게 있죠. 네, 사실 이 책이 작년 연말에 나왔고요. 네, 이제 한참 관련해서 독자분들을 만날 시기에 이제 2월 1일 날 아마 공식적으로 코로나19가 이제 발발돼서 이제 그에 따른 영향을 직접적으로 이제 몸으로 거의 체득하듯이 맞아요. 예, 처음에 굉장히 좀 코로나가 심했던 이제 대구 지역의 서점에 가서 이제 북토크를 하기도 했는데 이제 그 약간의 많은 좀 부침이 있던 시절을 내 이 책을 이제 홍보하는 시간을 가져서 뭔가 같이 울컥했던 그런 네, 일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북토크를 진짜 2월 즈음부터는 아주 노심초사하고 아슬아슬하게 항상 행사를 했던 것 같고, 전 아직도 그 대구에서 저희가 북토크 할 때 임경선 작가님이 이야기하다가 오열하시던 장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네. 얼마나 힘드셨어요 하면서 아, 갑자기 눈물을. 그쵸. 그때 약간 이제 좀 완화가 되어서 이제 네. 저희가 운 좋게 이제 대구에 내려갈 수 있었는데, 사실은 그 초반에 이제 많이 뭐랄까, 뭔가 이제 한 지역에서 너무 집중적으로 발생을 하는 바람에 굉장히 그거에 대한 조금 뭔가 악의적인 해석 같은 것들이 있어서 저는 그런 어떤 계기로 인해서 뭔가를 차별하거나 비난할 계기를 주는 것 자체가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재난 시기에야말로 우리가 더 좀 포용하고 관용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잔인해질 수 있는 계기로 삼아서 공격을 하는 게 저는 그게 인간성의 바닥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서 사실 이런 전염병 상황에서는 이게 약간의 좀 준전시 상황이나 다름없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럴 때 인간성의 가장 바닥을 보기도 하고 혹은 인간의 가장 숭고한 부분을 보기도 하고 굉장히 이 스펙트럼이 다양한데요. 맞아요.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어떨 땐 또 울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또 감동받기도 하고
그랬던 조금 격동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그 시간을 지금 가고 있죠, 계속.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 감정에 엄청난 네. 너울을 타면서 그렇죠. 안 탈 수가 없는 것 맞아요. 같아요. 아마 네. 모두들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루는 정말 인간에 대한 혐오로 네. 정말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럽다가도 또 시간이 또 지나면 정말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극한의 숭고함 때문에 굉장히 또 마음이 좀 따뜻해지기도 하고 그런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조 작가님은 그럼 지금 코로나 시작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거는 이제 뭐 공적인 측면에서 혹은 사적인 측면에서 가장 힘겨웠던 뭐 너무 힘겨운 어떤 부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이 좀 힘드셨어요? 사실은 아마 이거는 뭐 모두의 고민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공적으로는 이 상황을 지나서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세상에서 살게 될 거라는 걸 이제 모두가 알게 되고 있는데 약간 잠언처럼, 그러니까 뭐 계시록처럼 네, 이렇게. 맞아요. 그런데 그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떻게 적응해 가야 할까? 어쨌든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소위 이제 온택트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고 지금도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시청자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데 노래도 이런 어떤 절차를 거쳐서 노래를 하는 어떤 상황에 내가 적응할 수 있을까? 네. 그때에도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데 노래의 메시지와 감동이 온전히 잘 전달될 수 있을까? 그렇죠. 분위기하고 네. 이제 그런 기운으로 또 움직여지는 네, 공연이니까. 그냥 같은 자리에서 눈을 마주치고 같은 공기를 마시는 것으로 또 전달되는 뉘앙스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네. 그게 엄청 크죠. 맞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단절된 상태에서도 이게 네. 전달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걱정 같은 것들. 그러게요. 그리고 사적으로는 그냥 어마어마한 무력감에 무력감. 짓눌려서 그 무력감에 짓눌린 것 치고는 참 활달하게. 너무 잘 살고 있나요? 최악에서는 약간 많이 극복한 것 같고 한때는 이제 우린 다 끝났다. 약간 이런. 아주 극단적이세요. 네. 네, 제가 좀 약간 그래서 그런 생각도 했어요. 정말 제가 인류의 네. 뭐 재앙이나 네, 종말 앞에 오면 네. 사람이 좀 부류가 나뉘잖아요. 굉장히 어떻게든 나뉘죠. 예, 그 굉장히 관전 포인트예요. 네, 예, 약간. 어떻게든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극복하려고 막 혼신의 힘을 다하는 히어로형 인물이 있을 것이고 네네. 누군가는 우리 끝났다 완전 에라 모르겠다. 자포자기해서 예. 뭐 자기의 목숨을 자기가 막 포기한다거나 그냥 삶의 의욕을 아이고, 완전히 네. 잃는다거나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테인데 제가 약간 네. 좀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무력한 그래요? 어떤 인간이 되기 쉬운 그런 저는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그 왜 말이 왜 이렇게 앞으로 전진하려고 마차의 말 이렇게 가리잖아요. 네, 옆에. 눈 가리게. 저는 약간 그런 말이 되는 성격인데 제가 약간 조금 힘든 시기가 있으면은 약간 가려놓고서는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만 차근차근 하면서 그냥 시간을 번다기보다도 이렇게 견뎌내는 약간 그런 쪽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가 봐도 그런 것 같고 네. 사실은 제가 임경선 작가님하고 공저를 쓰고 자주 부대끼면서 네. 임경선의 그러한 어떤 성실한 면을 제가 좀 많이 배운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요? 네. 잘하셨어요. 네. 그래서 눈 가리게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생긴 것 같고. 왜냐면 모든 거에 이렇게 촉수를 다 이렇게 열어놓고 있으면은 정신이 온전하게 보존이 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너무나 많은 매체에서 너무나 많은 말들을 쏟아내고 또 그 중에서는 자극적인 말들이 하도 많이 이제 더 큰 목소리들을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오히려 작고 나지막한 목소리들을 선별해서 취하고 그렇구나 하고 나머지 것들은 흘려보낼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자기 통제랄까지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저는. 저희가 이제 코로나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일에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만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래도 저는 정말 다행인 게 어제 그
사회적 거리두기 아, 1단계로 이제 내려갔잖아요. 그게 뭐 2.5단계 있었고 2단계 있었고 그렇지만은 이 1이라는 숫자가 저는 이렇게 반가울 줄 몰랐어요. 네. 왜냐면은 저는 주로 좀 최악의 상황을 많이 좀 감안을 하고선 그것에 좀 약간 심리적으로 좀 대비하는 성격인데 그 해외에서는 워낙 또 봉쇄도 많이 하고 락다운 많이 하고 그래서 아, 우리도 어쩌면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이제 그거를 염두에 항상 두면서 생활을 했고 또 그러지 않기를 너무나 바랬기 때문에 일단 그러지 않아서 너무너무 다행이고 왜냐면은 락다운의 필요성도 이해하지만 락다운으로 인해서 주변에서 심리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는 너무나 가까운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맞아요. 제가 진짜 너무 두려웠어요, 그게. 네. 또 좋은 점도 있었을 것 같아요. 소소한 기쁨이나 보람이나 그런 게 있으셨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네. 진짜 여름부터 해서 이제 네. 가을에까지 정말 약간 날씨 하나로 버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날씨 너무 좋죠, 요새. 네. 아, 청명한 하늘. 너무 이런 아름답고 게, 네. 공기도 좋고 하늘도 예쁘고 약간 그 저기 맑은 공기나 그 미세먼지 하나 없잖아요. 맑은 공기나 어떤 파란 하늘을 보면서 아, 이거 진짜 참 세상에 이렇게 정말 공짜가 없구나. 혹은 그 묘한 기분이 들잖아요. 이게 아, 우리가 그만큼 또 오염을 뭔가 했으니까 그동안 누리지 못한 것들이 약간의 뭔가 아이러니처럼 싹 하고 나타나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예전부터도 참 이렇게 입으로는 우리가 점점 불편함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불편함을 좀 익숙하게 생각하고 좀 더 불편함을 좀 이렇게 감수하는 그 생활 네.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했지만 정말 우리 모두가 지금 어느 정도 기본적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그 결과의 하나로서 네. 이런 정말 아름다운 하늘 같은 거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리고 생각도 들고 코로나를 핑계로 뭔가 이렇게 거절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거 혹시 그거는 그 사적인 거의 거, 예, 마법의 주문입니다. 그냥 거절 잘 못하잖아요. 이렇게 누가 만나자고 막. 잘 못하죠. 네. 그게 혹시 그 핑계 안 되셨나요? 요즘 많이들 핑계 대는데 뭐 코로나 좀 잠잠해지면 만나자 이거. 네. 저 정말 아주 많이 써먹으셨습니까? 셀 수 없을 만큼 썼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제 굳이 꼭 참석하고 싶지 않은 네. 자리나 사람들에게 아 코로나 좀 진정되면 만나요라고 하는 네. 정말 마법의 내후년에 만나자는 거. 주문을 다들 탑재해서 네. 그거를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저 자신도 굉장히 그 말을 많이 해왔던 것 같다. 약간 웃긴 부분이네요. 네, 그건, 그렇죠? 맞아요. 네. 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조금 저는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저한테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제가 많이 좀 그 아날로그적인 사람이기도 하고 좀 기계치이기도 하고 항상 좀 얼리 어답터라기보다도 레이트 어답터 쪽에 속하는 사람인데 본의 아니게 뭐 유튜브라든가 뭐 줌이라든가 이제 이런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뭔가 그 활용을 하는 기회를 좀 갖게 돼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뭔가 새로운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예전에는 뭐 굳이 그렇게 해야 돼 뭐 이렇게 좀 피했다면은 지금은 변화의 어떤 부분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게 약간 그리고 의외로 뭐 줌 강연도 굉장히 해보셨어요? 해볼만 했고 아, 네, 그래요? 즐거웠고요 나름. 네. 아, 그것만의 또 어떤 장점들이 있었고 그래서 뭔가 하나를 잃으면 또 하나를 또 얻는 게 있구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네. 저도 사실 굉장히 디지털과는 거리가 먼 네. 생활을 하고 있어서 사실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저는 조금 있었어요. 워낙 다 온라인 네. 중심으로 가니까 네네. 뭐 강연도 온라인으로 해야 된다고 하고 강연 온라인으로 하면은 이게 허튼 소리를 잘 못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왜 그냥 이 농담을 막 던지거나 이게 네. 약간 좀 주저하게 되는 게 있어요. 왜냐면은 아, 그 오프라인으로 하면은 이렇게 분위기 봐가면서 그냥 좀 맞아요. 정성스럽게 굴기도 하고 그러는데 온라인이면 내가 진짜 이 중간에 사실은 그
저기 독자분들이 나갈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꺼버릴 수도 있고 그런데 저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그냥 허튼 소리 하면은 뭔가 야단 맞겠구나 약간 이런 느낌 들어서 좀 더 좀 짱짱하고 밀도 있게 뭐라도 준비해야겠다. 이렇게 도움이 돼야 된다. 약간 조금 효율적인 측면이 더 강화됐는데 그게 좋은 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약간 조금 덜 정이 있는 것도 있고 약간 그런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지금만 해도 음. 저희 북토크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네네. 근데 오프라인으로 했던 북토크에서는 정말 둘 다 헛소리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오늘 거의 둘 다 되게 착실하게 헛소리를 잘 안 하고 도서관에 또 하다 보니까 예. 그렇군요. 전반적으로 이제 뭐랄까 청결 의식을 기본적으로 그쵸. 생각하게 되는 문화가 네. 이제 자리 잡힌 게 되게 좋던데요. 맞아요. 이렇게. 어디를 가도 소독제가 이제 구비되어 있고 이제 뭐 손을 이제 소독하게끔 하고 손을 씻는 것도 더 이제 자연스러운 어떤 기본 에티켓이 된 것 같고 거리에서 비말 뱉으시는 분들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주부이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와닿는 변화 중에 하나가 그 재활용 쓰레기 그 아파트 지하에 가서 이제 재활용 쓰레기를 플라스틱이나 이런 걸 버리려고 가보면은 수거하는 그거는 항상 똑같았잖아요. 근데 진짜 이게 거의 배로 늘었다는 거를 체감을 많이 눈으로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만 해도 최대한 뭐 이렇게 장바구니에 사서 플라스틱이나 뭐 이런 거 없이 뭐 요리해서 가능한 한 그런 재활용 쓰레기를 안 만들려고 하지만 그래도 과거보다 아무래도 늘게 되고 최대한 배달 같은 거 안 시키려고 해도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너무 이게 확 늘었구나라는 거를 그 쓰레기 장터에서 보다 보니까 조금 더 직접 요리를 해 먹어야겠구나라는 그런 자각 같은 것도 생긴 게 있어요. 맞아요. 저만 해도 참 플라스틱을 좀 덜 쓰려고 노력하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좀 더 더 이렇게 조심하고 아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구호를 외치는 것과 실제로 눈으로 뭔가 이건 아니다 싶은 걸 보는 거는 굉장히 천지 차이라는 걸 느꼈어요. 맞아요. 네. 진짜 딱 말씀하신 그대로 이건 아니다. 약간 이런 기분을 아마 많이들 느끼시겠지만 저도 이렇게 생활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저희가 얘기하면서 잠깐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탑재하게 된 매직 워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별로 관계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코로나 지난 봐요.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갔던 그런 경험도 있지만 그 반대로 우리가 정말 지키고 더 돈독하게 하고 싶어 하는 그 관계에도 참 많은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약간 좀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거를 굉장히 좀 깨닫기도 하죠. 근데 저는 뭐 원체 전부터 사실은 좀 좋아하는 사람 위주로만 좀 챙기긴 했지만 그래도 더더욱 약간 왜냐면은 이 상황 자체가 사람한테 심리적으로 고립감을 주고 좀 외로움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환경이긴 해요. 그거는 그 누구도 거기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폐쇄적인 느낌뿐만 아니라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냥 딴 거나 똑같고 마스크만 쓰고 산다 그것만 차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은연중에 우리가 뭐 어디 장소에 들어갈 때 뭐 개인정보를 적어놓고 물론 그게 방역을 위한 거라고 하지만은 또 어떤 측면에서는 어떤 개인의 자유나 인권 같은 부분이 뭐 방역을 위한 통제 이것과 또 부딪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게 단순한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진짜 저는 많이 느끼게 된 게 되게 사람이 좀 질척거리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어떻게 질척거려요? 외로워서. 이거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대로 코로나 진정되면 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좋아하는 마음만 가지고 또 만나자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또 그 사람은
계속 집에서 좀 안전하게 있고 싶은데 네. 굳이 내가 만나자고 하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조심스러움도 맞아요.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눈치를 보게 되고 아, 만나고 싶은데 만나자고 얘기해도 될까라고 하는 그리고 그쵸. 자체 검열을 하게 되는 네, 거죠. 그쵸? 그리고 어쩌다 만나도 그냥 예전에는 좀 산뜻하게 이별을 고했다고 한다면 네. 지금 헤어지면 언제 또 만날 수 있을지 모르니까 괜히 좀 전쟁통이네, 진짜. 질척거리면서 커피 한 잔 더 하고 갈까? 막 이러면서 약간 계속 붙잡아 은연중에. 근데 정말 이번에 느꼈지만 사람마다 뭐 기본 규범은 똑같지만 그래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다라는 건 전 분명히 알았고 맞아요. 그 어떤 지인 친구들은 아예 집에서 그 몇 달째 안 나오는 분들도 계시고요. 맞아, 맞아. 네. 그리고 마스크를 끼고 소독약을 들고 심지어 그 장갑 그 의료용 장갑을 끼고 기어코 여기저기 나가시는 분들이 있고 다 달라요. 근데 저는 그 다 다른 상황을 기본 규칙만 다 합의가 되고 남한테 민폐만 끼치지 않는다면은 각자의 방식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한 가지 방식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안 만나고 싶거나 가고 싶지 않은 자리는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선을 긋는 반면 네. 또 지키고 싶은 관계에는 제가 좀 더 적극적이 되고 하면서 뭔가 관계 하나하나에 대한 정리라고 해야 될지 네. 그냥 나는 저 사람과의 관계를 정말 잘 지내고 싶어라고 하는 어떤 관계 하나하나에 대한 집중도가 네. 굉장히 높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그 좀 고난의 시기 때는 많은 것들이 좀 선명해지는 것 같긴 해요. 네. 네. 근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사실은 전화 통화를 많이 하는 그런 세대는 아니잖아요. 이제 주로 이제 뭐 문자나 이제 손가락을 많이 움직이는데 저는 손가락이 좀 아프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어쨌든 손가락으로 많이 타이핑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구나 해서 네. 근데 그럴 바에는 그래도 조금 조심을 하면서 만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너무 이렇게 이거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약간 몸을 너무 사린다기보다도 조금 조심 많이 하고 그래도 보고 싶은 사람은 너무 참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면 그 너무 참다 보면 그게 다른 방식으로 터질 수도 있어서 적당히 이렇게 풍선이 터지기 직전에 조금씩 바람 빼주듯이 이렇게 산책도 많이 하고 네 이러면서 좀 풀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코로나 시작하면서 2월 달에 이제 그 야외 달리기를 시작했죠. 제가 사실은 네. 요조 작가님 따라서 시작한 경우인데 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정말 달리기라는 새로운 습관이 생긴 거죠. 네. 네, 이제 그러면은 한 8개월 정도 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4년 넘었네요. 와. 정말 그전에는 밖에서 달리기라는 것 자체를 해본 게 고등학생 이후에 처음인 것 같아요. 주로 항상 그 실내에서 뭐 이렇게 좀 대충 운동하는 척만 하다가 진짜 뭐 피트니스에 갈 수도 없고 이제 여러 가지 제한된 상황이다 보니까 발산할 수 있는 이 방도가 없다 보니까 제가 어느 날 밤 12시에 광화문 여기 광화문 광장 쪽을 밤 12시에 나가서 미친 듯이 그냥 달렸어요. 한 30분을. 그게 시작이 돼서 이제 한 뭐 3일에 한 번 뭐 이틀에 한 번 이렇게 달리게 됐는데 그게 저한테는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뭐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큰 지지대가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또 뭐 살도 빠지고 그러면서 조금 정신적인 힘이 또 돼준 것 같아요. 이게 약간 그 아무 도구 필요 없이 그냥 몸 하나로 운동한다는 거 그리고 저는 주로 밤에 달리기를 했는데 뭔가 그 조용한 그런 고요 속에서 이제 혼자 이제 달리면서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그래서 그거는 달리기는 사실 힘든 운동이긴 하지만 네. 정말 도움이 된 그런 새로운 변화지 않을까. 맞아요. 저도 달리기를 시작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아서 네. 저는 이제 1년 좀 넘은 것 같은데 거의 저희 프로처럼 달리시잖아요. 한 10km 그냥 막 달리고 막. 근데 진짜 내가 참 달리기를 배워놔서 너무 다행이다.
라는 네.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우리랑 참 어떻게 보면 안 어울리는 뭐 그쵸. 저도 달리는 걸 좋아한다고 하면 주변에서 어릴 때부터 달리기를 좋아했냐, 소질이 네네. 있었냐, 이런 질문을 왕왕 받았는데 정말 싫어했고, 그러니까요. 네. 달리면 항상 꼴찌했고, 진짜요? 달리기를 진짜 기피하는 왜 이렇게 사람이었거든요. 힘들게 왜 하냐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인간은 뭐 달리기 적합하게 진화해 왔다라는 그런 글을 어디선가 언뜻 본 기억이 나는데 정말로 뛰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네, 좋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달리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거를 제 SNS에 기록을 하게 되니까 그 독자분들이 이제 그냥 저질 체력 저 중년도 달리는데 나도 뭐 못할 거 있냐 해서 같이 달리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꽤 되세요. 그래서 선한 영향력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럴 의도가 전혀 없거든요. 선한 영향력 이런 거는 사실 저랑 굉장히 안 어울리는 개념이긴 한데 얼결에. 얼결에 진짜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근데 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면서 이게 영원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기왕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거, 이 상황에서, 뭐, 그냥 진부한 얘기지만, 뭐, 위기 상황이 있다면은 그 안에서 뭐라도 하나, 그래도 꾸준히 내가 좀 쌓아갈 수 있는 거 하나라도, 해나갈 수 있으면 참 다행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봐요. 네. 맞아요. 지금 이 영상을 몇 분이서 보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이 중에서도 참 나도 한번 뛰어보고 싶은데 괜히 좀 힘들 것 같고 하면서 좀 이렇게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거든요. 한번 뛰어보시면 한 번만 뛰어보시면 네, 정말 너무너무 좋은 운동인 것 같아서 저희 두 사람 모두 강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를 또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저희가 여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라는 책에서 그 이런저런 뭐 이야기들을 사는 얘기들을 나눴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이 코로나 상황을 이제 살아가면서 네네. 이 책에 쓰면서 느꼈던 내가 가지고 있던 삶의 지론이라고 하는 네네네. 것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런 게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몇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저희가 한 40가지 항목 정도 아마 각자 한 20가지 이야기 정도 하지 않았나 싶은데 네. 제가 한 이야기 중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무언가를 하지 않기로 하는 것이라는 챕터인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 나는 무언가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보다도 그게 어렵잖아요. 내가 뭘 원하는지, 난 뭘 하고 싶은지 알아내는 게 어렵다고 생각되면은 차라리 나는 무언가를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를 먼저 밝혀서 가급적 하지 않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게끔 이렇게 좀 추스려 가는 게 낫지 않겠냐. 왜냐면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기로 하는 건 오히려 좀 생각하기 쉬우니까 뭐지 이런 취지 얘기를 했었는데 이 시대 살아가면서 사실은 뭘 하지 말아라 하는 것들이 좀 많아지니까 거꾸로 어차피 뭐 하지 말라는 게 많으니까 오히려 아까 얘기했듯이 하고 싶어졌어요. 뭔가 참 청개구리 뭘 좀 해보도록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럼 이거 좀 해보자 이럴 때 그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 또 하나는 관용이 필요하다라는 제가 항상 이런저런 책에서 아무리 얘기를 많이 해도 모자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우리 사회는 기본적으로 관용이 진짜 더 많이 필요해요. 진짜 많이 앞으로도 많이 필요하고 상대방의 어떤 다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꼭 그거를 조율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다름을 인정하는 어떤 그런 문화나 그리고 조금 더 내가 더 베풀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포용하는 어떤 그런 문화가 정말 절실히 필요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것들이 분열이 되고 그냥 반목 현상이 바로 일어나고 너무 단순히 이렇게 네 편 내 편 가리는 어떤 그런 문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는 그게 너무 싫어서 이거는 어떻게든 체질이 변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관용이 필요하고 인간에 대한 관용 그리고 어떤 다른 사람들의 어떤 생각에 대한 관용 그런 것들을 계속 얘기해 왔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지금 더없이 계속 더더군다나 관용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하고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갑자기 생각난 게 우리가 그때 약간 그 코로나 초기에 사람들 처음에는 좀 많이 패닉하잖아요. 좀 공황 상태에 빠지고 이게 너무 심해지는 거 아닌가 뭔가 정말 뭐 이렇게 뭔 일 나는 거 아닌가 막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 사재기의 위험성이 약간 간당간당했었어요. 근데 다행히 사재기까지는 안 갔어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너무너무 고맙고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의식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그 아파트 지하에 좀 큰 슈퍼가 하나 있어서 항상 그게 좀 이렇게 그 예의주시가 되는데 딱 보면 알잖아요. 이게 뭔가 사재기의 흔적 같은 어떤 그 낌새. 왜 사람이라는 게 뭔가 누가 뭐 사가 그러면은 왜냐면 다른 나라에선 사재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없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약간 이기심과 이타심 사이에서 어떤 흔들리는 방황하는 인간의 어떤 본질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제발 누가 하나 만약에 뭔가 이거 지금 라면이 다 떨어졌네요. 뭐 이렇게 올리면은 그게 우후죽순으로 그래 그럼 사놔야지 하면서 맞아. 진짜 우리나라는 워낙 그 랜선 잘 발달됐기 때문에 순식간에 어떤 그런 분위기가 조장이 되거든요. 너무 그건 쉬워요, 사실은. 근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 저는 그게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이거는 굉장한 이건 정말 굉장히 선진적인 시민의식이고 이거는 이타심의 어떤 결과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것도 약간 관용의 또 다른 측면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저도 사실 보통 사람이 이렇게 잘 까먹잖아요. 네, 맞아요. 네, 잘 까먹어서 저도 정말 1년 전에 이 책을 썼지만 내가 뭐라고 썼더라. 이게 가물가물해지면서 이제 제가 썼던 거를 대충 이렇게 다시 훑어봤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강화된 것 같아요. 생각들이 더 선명하게. 몇 가지는. 이를테면 저는 이제 책에 뭐 임경선 작가님도 마찬가지지만 저 역시 1년 뒤의 삶에 대해서는 잘 상상되지 않는 어떤 그런 기질을 이제 갖게 됐는데 지금은 그게 더 좀 심해져서 진짜 이대로라면 네. 인류가 정말 영원하지 않다라는 게 너무 정말 피부로써 와닿는 체험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이제는 뭐 1년 뒤도 진짜 상상이 안 되는 윤 작가님 또 환경에 또 관심 많으시니까 더 그러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도 같고 뭐 또 그 밖에도 이제 제가 워낙 사람들한테 좀 잘 휘둘려서 이제 네. 임경선 작가님이 저한테 네. 해주셨던 조언이 그거였잖아요. 네. 하고 싶은 거를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하고 싶지 않은 거를 좀 생각해서 그대로 좀 실천해봐라.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와서의 약간의 변화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것도 생각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의 우위에 두게 되는 생각이 내가 싫어하고 좋아하는 거랑 별개로 이 일을 내가 해야 되는가 아닌가도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게 더 선명해졌다 뭐 이런 네. 나한테 의미가 있는 게 뭔지를 더 따지게 됐다 뭐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쨌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일원으로서의 얄팍한 책임감이라고 해야 될지.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임경선 작가님께서도 그 지하에 네. 재활용 쓰레기 더미를 보면서 진짜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처럼 저도 비슷하게 나는 내가 싫어하는 일이긴 한데 내가 하기는 해야 돼. 그리고 내가 하면 좋아 라고 하면 해야지라고 결심하게 되는 그게 어떻게 보면 변화라면 변화일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는 뭐 대체적으로는 제가 썼던 그 마음들이 더 강화되는 쪽이 된 것 같아요. 상당히 어른스러워지셨네요. 이 고통을 겪고 나서. 저 지금 보기에도 좀 어른스럽지 않나요? 이 외모가? 네. 평소에 굉장히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데요. 오늘은 이 행사를 마치고 바로 방송을 하러 가야 돼서 제가 오늘 좀 자기적입니다. 외모가. 속눈썹도 막 붙이고요. 네. 그리고 이 얘기도 굉장히 하고 싶었던 얘기였어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약간 현타가 온 적이 있었는데 뭔가요?
제 친구가 굉장히 이제 코로나 상황을 이제 겪어가면서 우울감을 계속 호소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아, 네네. 네, 그래서 아, 아, 어떡하지? 많이 힘들어?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약간 이러다가 어느 날은 집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갑자기 너무너무 힘들어서 오늘은 병원에 가야 될 것만 같다는 위급한 문자가 온 거예요. 그 친구로부터.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정신건강의학 네, 얘기하는 네,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너는 직장에 있으니까 내가 병원을 예약을 해줄 테니까 음, 퇴근길에 바로 병원에 갈 수 있게 내가 그 퇴근길 동네에 있는 병원에 적당한 병원에 예약을 해주겠다.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알 것 같아요. 네, 라고 하고 제가 한 20군데를 전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예약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다. 그렇죠. 요새 사실은 그 청결 지수가 올라간 것 때문에 다른 병들은 안 생기고 정신건강의학과만 네, 환자들이 넘쳐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정말 뭐 코로나 그 최전선에 가 네, 있는 의료진들만 고생하시는 게 아니라 네,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지만 소위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네, 어떤 그 진짜 이 세상 자체가 주는 우울감에 짓눌린 사람들 때문에 네. 특히 그 정신을 다루는 의료진들도 굉장히 고생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아주 현실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음, 진짜. 그렇죠. 사실은 정말 가급적이면은 병원까지 안 가면 좋겠지만, 네. 그 전에 사실 우울증과 우울감은 또 다른 거기 때문에 네. 우울감 수준에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좀 연대를 해서 좀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 들어요. 그래서 음. 어떻게 하면 이 정말 시대가 주는 코로나 블루라는 우울감에서 본인도 극복하고 주변도 가능하면 도울 수 있는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개인적 차원에서의 노력이랄지 아니면 다 전, 같이 할 수 있는 음, 노력이랄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저 개인적인 걸로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전 매주 수요일 밤에 어떤 그 오디오 클립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그러니까 오디오 라이브를 한 대략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그 고민 상담하는 그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네. 매주 수요일 밤 10시에 하고 있는데 원래는 제가 30회씩 이렇게 끊어서 이제 하곤 했는데요. 그래서 그만두려고 하다가 코로나 생기는 바람에 그냥 조금 더 해야겠다. 왜냐면은 거기서 이제 실시간 접속하신 분들과 이제 수백 명이 계신데 그분들하고 이제 실시간으로 얘기하고 이제 그런 채널인데요. 뭔가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숨통을 조금이라도 틔우게 해야겠다. 해서 지금 이제 계속 그냥 꾸준히 하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한 30회에서 끝내고 싶었는데, 이건 그냥 내가 조금 버겁더라도 그냥 해야겠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버겁다고 말은 하지만, 오히려 여러 사람들하고, 여러 독자분들하고 얘기하면서, 저의 약간 코로나 블루를 조금 해소시키는 저한테도 이롭고, 또 같이 접속해 있는 분들한테도 이롭고, 이제 그런 걸 발견을 했어요. 네. 그리고 저 개인 SNS 통해서도 가급적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변화된 부분 그리고 변화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나는 나대로 계속 꾸준히 내 일상을 갖고 간다라는 어떤 그런 별거 아니지만 어쨌든 꾸준한 담금질하는 모습을 저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올리지만은 그냥 해오던 거를 그냥 꾸준히 하는 것이 주는 평안함이 있어요. 그걸 지켜보는 평안함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 너무 흔들리지 않고, 하지만 또 흔들릴 때는, 힘들 때는 나도 약간 울적할 때는, 울적하다라고 얘기를 또 하고, 이러면서 그래도 나는 아까 얘기했듯이 말이 이렇게 좀 눈 가리고 앞을 걸어 나가듯이 항상 힘들 때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을 피하지 말고 부정하지 말고 일단 인정을 하고 거기에 너무 과대한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다만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의 최소한과 뭐 최대한은 무엇인가? 그 중간 어둠에서 뭐 어떨 때는 좀 내가 최대한으로 해나갈 수 있을 때도 있고, 혹은 어떨 때 좀 다운될 때는 그냥 겨우겨우 뭐 이렇게 이럴 때도 있지만은, 그래도 그 높낮이를 벗어나지 않고 내가 내 자신을 끌어나가는 거는, 그건 우리가 어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른이기 때문에 해야 되고, 또 우리 윗세대나 혹은 우리 아랫세대를 또 지탱시켜줘야 되는 어떤 중간 세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나가고 싶고, 또 그걸 또 공유하고 싶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독자분들하고 한마디라도 더 얘기를 하고 싶고, 약간 그게 별거 아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서로 은근히 지탱을 시켜주는 게 있어요. 저는 그 평범한 연대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굉장히 좀 힘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스스로 이게 사람이 한번 참 우울이라는 것도 네. 참 파도와 맞아요. 같아서 전염성 있어요. 네. 한번 그 우울의 파도를 한번 타기 시작하면 약간 걷잡을 수 없이 막 멀리 막 지 혼자 가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방치하지 말고 안 돼. 여기서 더 가면 안 돼 하고 약간 정신을 차리고, 임경선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좀 정신 차리고 집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심지 있는 뭔가를 몇 가지를 잡아서, 저한테는 이제 그것이 이제 뭐 이렇게 달리기가 될 수 있고, 곡 작업도 시작하셨죠. 네, 곡을 쓰는 일, 뭐 책을 읽는 일,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무기력 아무것도 아닌 네. 원래부터 해오던 일인데, 네. 진짜 우울이라는 파도를 타기 시작하고 무기력의 늪에 빠지면 진짜 만사가 귀찮아지는데, 이거는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잘 모르실 텐데, 정말로 정말 모든 것이 다 귀찮아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 빠지고. 저는 사실 무기력이 뭔지 잘 몰라요. 그래, 그거 언니 모르더라. 옛날부터 얼마나 답답한지. 무기력에 가기까지 목 안 가게끔 어떻게든 하는 것 같아요. 발버둥을 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굉장히 성실한 거죠. 그런 부분에서. 피곤한 성격이긴 하죠. 네, 근데 저는 예전에는 뭐랄까 좀 약간 그것도 약간 게으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른한 부분. 네, 나의 어떤 우울감이 멀리 가도록 그냥 방치하는 거죠. 어디까지 가나 보자, 약간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피폐해지고, 먹지도 않으니까 살도 빠지고, 뭐 허약해지고, 몸도 안 좋아지고, 집도 더러워지고, 약간 이런 상황. 그런 속에서 이제 힘들게 정신을 차리는 건데, 아무튼 그렇게까지 가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그냥 굉장히 사소한 거지만 하고 네. 있는 노력 중에 하나는 힘내자는 네? 힘내자는 말을 많이 해요. 아 진짜요? 너무 선한 쑥스러워요. 영향력이네 진짜. 아니 그게 왜냐면 저는 너무 쑥스러워요. 왜냐면 제가 힘내자는 안 말을 어울린다 근데. 안 어울리죠. 네. 힘내자는 말을 안 좋아했거든요. 뭐 화이팅 뭐 이런 거. 네. 그러니까 힘내세요. 아 그렇죠. 화이팅. 그 약간 우리 과는 아니었죠 원래. 잘 될 거예요. 이런 말들을 그런 말, 예, 되게 그렇죠. 안 좋아했고, 맞아. 아니 힘은 내가 알아서 내든지 말든지 네. 내가 알아서 할게요라는 네네. 마음, 그런 고약한 마음이 좀 있었어서, 내가 남이 힘든 상황 앞에서 내 맘대로 힘내세요, 이렇게 힘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또 폭력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죠. 그래서 네. 힘내자는 말을 굉장히 좀 아끼고 안 하려고 했었는데요. 지금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힘든 상황이 되니까, 그렇죠. 진짜 네. 이거는 힘을 내자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저부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힘내자. 알겠지? 힘내자. 화이팅! 막 이러면서 힘내자. 화이팅이란 말 제가 되게 싫어했던 거 아시죠? 우리 또 굉장히 예. 네, 근데 제가 진짜 그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예. 힘내자, 우리 힘내자. 진짜 변하다. 네, 이거는. 그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왜냐면 그 얘기를 하면서 저도 좀 힘이 되더라고요. 힘내자, 나도 힘낼게, 힘내자. 약간 이런 말. 힘냅시다. 우리가 그 어둠의 자식에서 좀 벗어났네 우리가. 저는 아까 그 코로나 글루가 아니라 코로나 블루를
참 저는 이런 사실 이렇게 명칭이 만들어지는 것도 참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근데 아무튼 우리가 이 상황에서 조금 그런 울적함을 대처하기 위해서 저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건 뭐 저의 개인적인 견해인데요. 우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다한 뉴스의 홍수를 피해야 해요. 이거는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이게 피해지지가 않아요. 사실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최소한의 뉴스만 선별해서 볼 수 있는, 뭔가 어떤 부분은 차단을 끊어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이거야말로 좀 언택트를 딱 해줘야 되는 그런 생각이랑 들고, 왜냐면은 우리가 절대 감정적으로 휘둘리면 안 돼요. 예.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마치 뭐 거대한 해일이 밀려오고 있어 뭐 이러면서, 사실은 뭐 책들도 많이 나오고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 버릴 거야, 뭐 우리의 미래는 너무 암울해, 뭐 우리는 새로운 운명을 개척해 나가야 돼, 뭐 좋은 얘기인데, 그리고 그게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큰 목소리로 하는 거대한 어떤 개념의 말들은 저는 항상 한 귀로 듣고 그러니까 선별해서 좀 가지치기해서 들어야 되고, 그게 모든 게 나를 덮치도록 하는 거는 내 스스로 막아야 돼. 왜냐면은 저는 그게 약간의 도움이 되는 말을 넘어서 뭔가 겁주는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변화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모든 것이 변하지 않아요. 인간은 변하는 동물이면서 동시에 변하지 않는 동물이에요. 저는 그런 부분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어떤 정보나, 이게 사람들이 위기에 빠질 때는 그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빨리 해야 돼 하는 그런 응급적인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잠깐 거기서 멈춰서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일단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듣고 흘려야 되는 것들이 있고, 또 이거는 내가 조금 더 참고해야 되겠다, 조금 더 확실한 정보를 알아봐야겠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항상 그 세부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우리의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원래 난세 때는 항상 약장수들이 생겨나기 마련이고, 거기에 휘둘리고 혹은 이런 그 위기를 틈타서 위기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물론 맞아요. 네, 뭐 누구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지만은, 그 뭐 꼭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분위기일 수도 있고 형체가 없는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아무튼 내가 나의 어떤 그 한 사람으로서의 어떤 자존감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여기에 너무 일방적으로 휘둘리거나 거기에 몰입되거나, 이 부분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막아줘야 돼요.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100%인 건 아무것도 없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아무도 모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저도 네, 그렇게 생각해요. 그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게 약간 반지성주의적인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너는 너무 이렇게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뭔가 이렇게 너무 방역을 생각하지 않고 이제 이런 식으로 또, 그러니까 항상 집단적으로 뭔가 움직임이 있을 때는 나는 생각이 조금 다른데 하는 부분의 목소리를 절대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겁주기 말들에 대해서는 항상 신중해야 되고, 판단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몫이라는 거, 물론 사회적인 규칙은 지키지만 내 정신까지 내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 저는 그거 항상 모르겠어요. 제가 글 쓰는 사람이라서 이런 얘기 하는 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나이브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개인의 가지는 어떤 자신을 지탱시키기 위한 어떤 최소한의 어떤 지혜랄지, 어떤 그런 뼈대랄지 중심이랄지, 이거는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음울한 기분이 생길 때는 그때그때 짧게 풀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스스로 좀 많이 고안을 했으면 좋겠고요. 뭐 나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걸 고안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거는 참으로 진부한 얘기지만 당연하게만 생각할 수 없는 게, 운동해야 됩니다. 운동하고 스스로 건강을 돌보려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면역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게 은연중에 자신감 같은 걸로 이어지기 때문에 집콕이라고 해서 그냥 방바닥에 누워있지만 말고 정말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님을 명심해야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힘내자 얘기한
뭐 그게 정말 틀린 얘기 아닌 게 사람마다 다 조금씩 그 힘겨움의 레벨은 다 다를 거예요. 그 부분에 어떤 차이가 생기는 거는 조금 마음 아픈 일이고 굉장히 깊은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저마다의 힘든 지점이 다 다르고 하지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라는 거. 네. 그거는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네. 진짜 저도 연결감에 대해서 이때만큼 본질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연결감이다 하면은 항상 저는 좋은 뜻으로만 얘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네. 막 이렇게 명상센터 같은 데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 사실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너무 연결돼 있다 그러면은. 네. 인터넷, 그리고 이제 인터넷이 막 이제 발달하면서 정말 살아생전에 갈 수 없을 것 같은 나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간단하게 인터넷을 통해서 가서 볼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아, 진짜 우리가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기분 좋고, 에너지 넘치는 어떤 그런 활기 속에서 느꼈던 것 같은데, 코로나라는 어떤 이 재앙을 거쳐가면서 연결감이라는 게 동시에 굉장히 무시무시하고, 아침마다 양치질하면서 조심해야지.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내가 잘못하면 나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도 위험해진다라는 걸 항상 명심하게 되고 겁을 내게 되고, 그러니까 그 연결감의 그 이중성에 대해서 항상 통감을 하면서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공포 속에서도 임경선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나는 어쨌든 혼자가 아니다라는 거, 좋은 쪽으로 네. 네, 그런 생각을 좀 잃지 않아야 된다. 저도 그런 생각에 정말 동의합니다. 이 시대 속에서 책이 가지고 있는 의미랄까, 그런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어떤가요? 책은 지금 이 시대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으세요? 네. 사실은 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점점 더 책을 안 읽는다라는 기본 전제가 있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뭐 그거는 저는 왜 다들 책을 안 읽는 거야? 뭐 책을 읽어야만 해. 뭐 내 책 사. 뭐 이런 얘기는 저는 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 왜냐면은 뭐 그게 흐름이라면 저는 그 흐름을 일부러 억지로 막 그 역행하거나 저는 그것도 부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마치 뭐 책이 어떤 뭐 가장 뭐 고상하거나 가장 뭔가 좋은 거다. 뭐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오만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책이라는 어떤 그 물건이 가진 다른 어떤 그런 뭐 볼 수 있는 것들 가령 뭐 그 넷플릭스나 뭐 이제 이런 거나 뭐 등등 뭐 유튜브나 다른 지점이 뭐가 하나 있냐면은 책은 내가 직접 골라서 읽는 부분이 있고 그 안에서 그 책을 읽을 때 느낌이 뭐가 다른 게 있냐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진정 효과라는 게 있어요. 다른 매체에서는 좀 쉽게 얻어지지 않은 건데 책을 읽을 때 우리는 약간 좀 차분해질 수 있어요. 그 어떤 책이든 그게 왜 그러냐면 아마 내가 내 페이스대로 그 글들을 내 눈안에 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책을 읽을 때는 내 호흡대로 내가 소화를 시키면서 그 뭐랄까 그 안에서의 어떤 그런 뭐 지혜랄지 뭐 어떤 메시지를 나의 방식대로 소화를 시켜낼 수 있는 그런 거의 유일한 매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일방적이지 않은 그리고 내가 온전한 통제를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경험. 그리고 저는 이거는 편견일 수도 있지만은 전 책이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가진 어떤 선한 부분을 좀 끌어내주는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그 형식의 내용을 만드는 부분이 많은데 책이라는 것이 약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철저하게 어쨌든 선하고 좋은 지점을 끊어내려고 하는 그런 본질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좀 더 많이 접해도 좋지 않을까. 어떤 여러 가지 개인의 안녕을 위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꼭 제 책을 읽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네. 맞는 것 같은데요.
그 얘기인가요? 근데 저도 어디선가 읽은 내용이지만, 뇌에서는 고생을 하면 할수록 뇌에 저장이 잘 된대요. 네네네. 네. 맞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여러 콘텐츠들 중에, 그러니까 재미와 정보와 뭐 여러 가지, 즐거움을 주는, 콘텐츠들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수고로운 게 책 같거든요. 네. 영화, 뭐 음악, 뭐 이런 건 그냥 단순하게 그냥 보고 거의 시각적으로 그냥 보고 그냥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물론 책도 눈으로 보는 것이지만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좀 들여야지만 이 책에 들어있는 어떤 그 메시지를 좀 소화할 수 있게 되고, 거기에 드는 수고가 아무래도 더 있기 때문에 좀 더 자기 것으로 체화하기가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더 좋은 것이 아닌가. 그냥 제 생각은 그렇고, 또 제가 생각할 때 책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세요? 네. 좋네요. 왜냐하면 최근에 봤던 그 영드 때문인데요. 뭐지? 그거. Years and Years라고. 네네. 제가 추천한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그 영드를 제가 진짜 그런 거 안 보는데, 진짜 우회다, 진짜. 네, 저는 네. 진짜 그런 드라마를 시청각 자료를 잘 안 봐요. 근미래에 대한 얘기죠. 네, 근데 이제 Years and Years라는 영국 드라마를 추천을 해주셔서 그거를 봤는데, 그게 지구의 근미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 드라마에 따르면 2028년, 그러니까 이제 8년 남았죠. 2028년에는 인터넷이 굉장히 느려지고 정전이 자주 온대요. 맞다. 그래서 그 정전으로 인해서 손실되는 그 자료들이 너무 많아서 종이 활자들이 다시 부활해서 나오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네. 신문도 나오고 네. 잡지도 나오고.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지금 책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네, 책방 2028년 8년만 버텨보자. 8년 뒤에 아주 내가 다 쓸어버릴 거야? 책의 호황기가 네. 2028년에 온다고 하니까 아니 이게 근미래를 담고 있어서 그런지 픽션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디테일을 보셨네요. 진짜 이게 실제로 일어날 일 같잖아요. 보고 있으면. 그렇죠. 네. 진짜 보면은 아무래도 저희가 정말 전기라는 에너지에 의존을 많이 하고 그러네요, 있기 때문에 진짜. 전기가 위태위태하면 인류는 진짜 굉장히 위험에 처하게 되고, 그럴 때일수록 생각해 보세요. 정말 책만큼 우리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대체물은 없어요. 왜냐하면 영화든 뭐든 다 전기가 있어야 책은 전기 필요 없잖아요. 그냥 촛불에 의지해서 이렇게 밤에 봐도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전기가 필요 없는 것을 옆에 뒀을 때 편안함이 있어요. 약간 전류가 흐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진짜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워낙 자기 전에 책을 읽고 자는 게 그냥 아예 습관처럼 된 사람이라서, 그리고 제가 책을 내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서 어떻게 보면 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쑥스러운 건데, 이 단어도 제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데요, 평소. 왜 듣기 전에 웃기지? 뭔데요? 위로가 됩니다. 네. 왜 이게 뭐라고 이렇게 부끄러워하세요? 저는 그 위로라는 단어를 굉장히 사실 그동안 쓰지 않았거든요. 쑥스러워하고. 네. 근데 이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참 보면 부끄러워하는 단어가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셨군요. 그야 이참에 네. 얘기를 하지 뭐. 아니야. 하자. 본인이 얘기 해달라고 적어놨잖아요. 아니. 안 그래도 진짜 오늘 우리 임경선 작가님 새 장편 소설 가만히 부르는 이름이 진짜 오늘 서점에서 이제 팔리기 시작하지요. 네, 오늘 저기 정식 출간일입니다. 네. 박수. 하지 마세요, 진짜. 네. 너무 쑥스럽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이런 언택트 시대라서 사실은 뭐 홍보 활동을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사랑을 주제로 한 소설이라서, 그리고 사랑도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굉장히 자기 온 마음을 다 바쳐서 하는 약간 주는 사랑에 대한 어떤 이야기라서 저는 지금 이 상황과 굉장히 좀 잘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해야 되지 않을까. 네, 네 그런 기꺼운 마음으로 사랑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그 코로나19를 너무 뭔가 치명적인 악으로 이렇게 막 나쁜 것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오히려 보는 게 저는 조금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한 관점도 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왜냐면 그게 너무 치명적이고 절대적인 악이 되어버리면은 나머지 것들이 다 용서가 되는 희한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오히려 그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너무나 대대적인 악역을 혼자 도맡아 버리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또 해결해야 될 다른 어떤 산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과소평가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도 맞아요. 요즘 좀 생각이 들어요. 이게 너무 하나에 집중돼서 이제 신경을 쓰다 보면 물론 중요한 거지만 그와 동시에 또 산재해 있는 다른 어떤 그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문제들도 동시에 같이 좀 개선하려고 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잠깐 뭐 나중으로 미뤄 뭐 이런 게 아니라 같이 이야기되고 항상 동시진행 돼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아까도 계속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같이 이제 했던 얘기지만은 바이러스나 질병 그 자체도 문제지만 그것을 둘러싼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그런 관점이나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이기심, 악, 그리고 나태함 뭐 이런 것들 같은 것도 그것 또한 결코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남 탓할 수는 없다. 제가 항상 지론이 그거잖아요. 남 탓하지 말자. 남 탓 많이 합니까 평소에? 제가? 아니 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왜 자기가 부끄러워? 말하면 좀 찔리네 같은데. 아무튼 이게 왜냐면은 주변 환경 탓하기가 너무 쉽거든요. 그리고 뭔가를 미워하기 너무 쉽고 쟤네가 문제야 뭐 약간 이렇게 되기 너무 쉬운데 그렇게 말하면 너무 상황이 쉽게 해결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다 연결되어 있는 문제고 누군가의 인권, 기본 인권은 다 나의 인권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까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는 개념은 굉장히 심오한 개념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단순하게 선악 구분을 하고 이런 어떤 그런 습성에서 혹은 그런 프로파간다에서 좀 자유로워야 된다 하고 저는 또 굳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맞아요. 그거 진짜 저도 너무 공감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생각이 너무 쉽거든. 나의 인권, 다른 사람의 인권에 대해서 그냥 동등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이 상황이 네. 그거를 좀 못 보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던 그쵸. 존재들에 대한 네네. 혐오가 네. 이 기회로 드러나게 된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이태원에서 네네. 코로나 사태 나면서 성소수자에 네. 관한 것이랄지 뭐 신천지 네네. 뭐 이제 기독교들 네네. 뭐 그러니까 잘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때다 하고 정말 기다려왔던 듯이 내뱉는 정말 그 불필요하고 좀 도가 지나친 혐오 네. 같은 것들은 너무 가슴이 아팠고 너무 그 단순한 혐오 내지는 비난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진짜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은 오히려 그 잘못된 것을 또 제재하는 상황에서 또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네, 예민하게 지켜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굉장히 건전한 시민의식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저는 균형 감각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면에 있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잘할 수 있어. 뭐 우리는 이겨낼 거야. 뭐 이런 것도 너무 곤란하지만 뭐 너무 또 울적한 것도 곤란하지만 그 중간에 어딘가에서 분명히 균형을 찾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가급적이면은 스스로 어떤 휘둘리지 않는 어떤 그런 자신의 균형이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 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제가 이번 신작 말씀해달라니까 되게 얘기 피하는 것처럼 네, 말 돌리듯이 말씀을 네. 해주셨어요. 네. 제가 또 이런 것도 귀신같이 또... 물고 늘어지는 거 아시지요? 네. 어쨌든
새 책이 나오면 가능한 한 할 수 있을 때 홍보를 하는 게 또 인지상정이니까 또 이참에 이번에 쓰신 새 장편 소설 얘기도 좀 해주세요. 어떤 책이고 아, 네. 어떻게 쓰게 됐고 이런 것들. 사실 제가 이 책을 지난 1년간에 걸쳐서 썼는데요. 저 가만히 부르는 이름이라는 장편 소설은 제가 봤을 때 거의 뭐랄까 올 가을에 우리가 읽어야 할 단 한 권의 책이 아닐까. 농담이고요. 아마 동의합니다. 저는 제 책에 대해서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편인데요. 좀 되게 재밌는 책이에요. 되게 재밌고 조금 미리 읽어보신 분들은 다 많이들 우셨어요. 좀 많이 울고, 근데 운 게 약간 슬픔과 약간 카타르시스와 약간 그리고 우신 분들은 다 각자의 인생에 있어서 누군가를 진짜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그렇게 우셨더라고요. 그래서 울었다라는 그런 소감을 많이 받았고, 진짜 사실 저는 굉장히 조금 인간이 그렇게 뭐 딱히 맑지도 않고 좀 탁하고 입도 걸고 좀 그런 사람인데, 네. 네, 그렇습니다. 제가 가진 그나마 몇 안 되는 가장 좀 그나마 쓸만한 부분, 뭐 조금 고운 부분만을 잘 살려서 진짜 최선을 다해 썼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가시는 분들은 꼭 한번 읽어봐 주시길 제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쑥스러워 진짜. 네, 저도 정말 임경선의 이제 지척에 있는 가까운 지인이라는 어떤 혜택 덕에 좀 일찍 그 책을 읽게 되었는데요. 그 당사자에게는 어떻게 읽었는지 되게 말을 아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저는. 그러니까 그냥 연애할 때도 그냥 좀 관심 있고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나 너 되게 좋아하는 거 알지?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밀당의 귀재 아닙니까, 그럼?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진짜 좋아한다는 말을 못 하고. 어떨 때는 말로 해버리면 모든 게 좀 납작하게 맞아요. 그 밋밋해지는 게 너무 싫으니까 말을 안 하게 되는데, 이번 책 같은 경우도 다 읽었다, 진즉에 다 읽었으면서도 어떻게 읽었는지 말을 하는 순간 어떻게 말해도 되게 밋밋해질 것 같아서 굉장히 말을 아끼게 될 정도로 저는 너무너무 저자 입장 사실은 뭐 재밌게 읽었어? 뭐 어땠어? 뭐 이렇게 막 물어보기도 약간 좀 민망하잖아요, 사실. 네. 이렇게 뭐 재미없었는데 뭐 억지로 또 재밌다고 해주면 좀 뭐 굳이 그러면 너무 감정노동 시키는 것 같고. 네. 근데 그 독자분들이 재밌게 읽어주는 것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요. 저는 일단 그 직접 쓴 저자가 아는 것 같아요. 스스로 나한테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책이구나 하는 거를 스스로 일단 받아들이면은 나머지 것들은 그래도 나머지 어떤 뭐 평판이나 어떤 반응이나 뭐 소위 말하는 뭐 책 판매나 이런 것들에 크게 휘둘리지 않고 그냥 좀 평온한 마음으로 있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가을에 읽을 만한 책 뭐 없을까 하고 생각해 보신 분들 계시다면 임경선의 가만히 부르는 이름을 정말로 강력하게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혹시나 대전 지역에 사시는 분들 계시다면 제가 진행하고 있는 음악 방송이 있는데 네. 오롯이 당신이라는 음악 방송이 있는데 이제 대전 지역에서만 이제 방송되는 지역 방송이에요. 네, 오늘 오후에 녹화 가신다면서요? 네, 이제 이거 끝나고 이제 녹화하러 가는데요. 정말 제가 진행을 해서가 아니라 너무너무 좋은 포맷의 좋은 방송이라서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방송도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봤는데 결국에는 이제 언택트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참 많이 우울하고 움츠러들기 쉬운 시대 속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대감을 잃지 말고 네.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저렇게 편하게 나눠왔던 것 같고 사실은 오늘 이 북토크도 그런 그 일환으로 마련된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이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조심스럽기도 했고, 맞아요. 그리고 약간 조금 뭔가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약간 좀 이렇게 그 일부러 피해왔던 주제인 부분도 있잖아요. 괜히 뭔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줄까 봐. 근데 오히려 이렇게 공개적으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저는 필요했다고 보고, 네,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제가 몇 가지 좀 정리를 해온 게 있는데, 네, 마저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시대이기 때문에 그 회복 탄력성 같은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1단계 됐지만 갑자기 무슨 방역 전문가 모드가 돼서 우리 임방역 전문가님께서 아니 정말 어쩌다 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일반 시민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그 회복력 같은 거 회복 탄력성 은 저의 약간 그 제 인생에 있어서 좀 중요한 단어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좀 지병이 있고 좀 약간 수술을 중간중간 계속 받아서 이렇게 계속 뭐 아팠다가 회복하고 이제 이런 것도 겪고 그래서 뭔가 되게 상태가 안 좋을 때를 그 시기를 어쨌든 그 터널을 지나가는 과정을 정기적으로 겪다 보니까 약간 스스로 조금 그 체화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아까 얘기했지만 뭐 이거 약간 좀 총정리 같은 개념인데 얘기해도 될까요? 일단 뭐 일반적으로 뭐 내년까지 뭐 이 코로나가 장기화될 거라는 어떤 형식으로든 뭐 약간 그 안에서 또 약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일반적인 관점은 뭐 내년 상반기라는 얘기도 있고 뭐 하반기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좀 기정사실화한 상태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 상황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무엇 하나라도 뭔가 만들어갈 수 있도록 애써보는 거. 저는 애써보는 거에 힘이 그 애씀으로 인해서 오히려 힘이 더 생겨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스스로 좀 게을러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모두를 위해서 지금 1단계가 더 심해지지 않도록 어떤 사회적 약속을 지켰으면 하는 거. 그건 너무 기본이지만 사실은 이게 약간 뭐 사람들이 우리가 뭐 이렇게 좀 인간이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억눌렸다 싶으면은 또 어디 놀러 가고 싶고 또 이렇게 나가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만은 그 상황 안에서도 어쨌든 조심을 해서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 같이 좀 기본적인 규칙은 지켜주는 것 그게 기반이 돼야 될 것 같고 주변 환경 탓하지 않는 거 그리고 오늘도 사실은 이 이야기의 일환이지만 자신의 약한 부분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거에 절대 인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저는 그거는 나만 너무 이렇게 그 무기력한 거 아닌가, 울적한 거 아닌가. 절대 안 그래요. 심지어 저 같은 사람은 뭐 쟤는 그냥 맨날 똑같네. 뭐 좀 너무 뻔뻔한 어떤 그런 게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영향받고 좀 힘든 게 있고 그리고 그 부분은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약한 부분을 드러내는 거에 너무 겁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절대 내가 내 삶의 주체가 되는 것을 아까도 여러 가지 면에서 얘기했지만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요. 주어진 현실 상황에서 내 인생 계속 개척해 나가야 되고 내 인생 계속 그냥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놓아버리면 안 돼요. 놓아버리면 안 되고 다만 우리한테 주어진 어떤 한정된 상황 그리고 나의 한정된 자원 안에서 어디에다 그 에너지를 쏟을 것인가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몫이고 개인의
노력으로 또 선별을 하셔야 될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이럴 때일수록 자연, 나무, 뭐 숲, 뭐 이런 바다, 뭐 이렇게 자연과 조금 더 평소보다 가까이 하는 생활을 보내는 게 심리적으로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게 분명히 어떤 맞아요, 작용을 맞아요. 하는 게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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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뭔가 그 전자기기와 잠시 조금 떨어져서 네, 가까운 뭐 뒷산이라도 잠깐 올라갔다 온다든가 그런 게 뭐 너무 흔한 얘기 같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자연이 주는 힘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커요. 네. 그래서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불안한 시간은 결국 우리가 그 시간에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는지, 우리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 움직여 나가는지에 따라서 그 시간에 어떤 성격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믿어요. 네. 네, 임경선 작가님께서 이렇게 훌륭하게 정리를 해주셔서 네, 전 이 덕분에 사실은 저도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맞아요. 네. 진짜 저희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긴 시간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가 뭐 코로나 사태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어떤 대안을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저희도 마찬가지로 혼란의 시기를 겪어나가는 와중에서 저희야말로 진짜 감정적인 사람들이니까 맞아요. 사실. 네. 네, 저도 정말 굉장히 막막한 상황 속에서 앞으로 나의 직업은 어떻게 갈 것인가를 네. 비롯해서 뭐 나의 어떤 경제 상황이랄지 뭐 여러 가지 여타 부분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막막하고 힘들어 하면서도 어쨌든 같이 이 부분을 얘기하고 우리 모두 이렇게 헤쳐나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그냥 편한 자리를 만들어 보고자 해서 그냥 오늘 이렇게 네. 이런저런 얘기 나눠본 것 같고요. 사실 처음에는 조금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렇죠. 약간의 막막함과 우리가 뭔데 우리도 뭐 제대로 하고 있는 거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맞아요. 그래도 덕분에 생각을 많이 정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저도 그렇고 임경선 작가님도 그렇고 그냥 마음을 다해서 바라는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보자는 것, 그리고 힘내자는 것, 그리고 많이 이야기해보자라는 것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임경선 작가님의 최애 도서관 안에서 이렇게 오붓하게 얘기를 나눠봤는데 오늘 어떠셨는지요? 오늘의 이 강연은 아니고 이제 토크는 조금 읽기가 힘들 것 같아요. 이거는 굉장히 뭐 특수한 시대에 특수한 이야기를 나눈 것이고, 하지만 그것은 지금 너무나 우리한테 보편적인 문제로 다가왔고, 네. 그래서 몇 년 후에 어쩌면은 우리 그때 그랬지 하면서 이제 맞아요. 이야기를 나눌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또 그렇게 나눌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맞아요. 그렇죠? 네. 진짜 잘 해결돼서 야, 진짜 우리가 그때 이렇게 고생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되게 기분 좋게 지난날 회상하듯이 그런 얘기 나눴으면 좋겠네요. 네, 그게 항상 뭐 미래라는 게 뭐 원래 있던 자리에 고스란히 돌아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항상 우리는 그 뭐 변하는 것이나 변화하지 않는 것이나 두 가지 다 이렇게 좀 너른 마음으로 좀 포용해 갈 수 있는 일단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저희가 뭐 많이 모자란 가운데 이런저런 이야기,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조금이라도 공감이 되시고 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다면 저희는 참 기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희는 아무리 어려운 시대 속에 살더라도 개의치 않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여러분과 계속 얘기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멈추지 않고 찾을 각오로 유머도 잃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어디서든 또 언젠가 또 이렇게 뵐 수 있는 자리가 있기를 간절하게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그러면은 아쉽지만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봬요.